네, 2024년 3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의료계 사태와 관련해서 이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들이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의사들로부터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은 선생이냐 의사냐 둘 다 그들이 갖고 있던 타이틀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교수들 뒤에는 전국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 대결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런데 이런 의사들 중에 일부 세력이긴 하지만 그들이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지금 의사들이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 여러분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우선 돌아가는 사태를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의료계는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사태 요약이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연합뉴스 보도가 막 올라온 거 보게 되면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 의과대학,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이제 연세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사직서를 낼 준비를 한다. 이 5개 의과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수련병원을 갖고 있죠. 이걸 통칭 빅5라고 합니다. 이 빅5 병원을 가진 의과대학, 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집단으로 내겠다라고 결의를 했고, 2개 대학도 조만간 내겠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거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그냥 비대위라고 하겠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이 굉장히 지금 의과대학 쪽에 의료계에 단체가 많아갖고 좀 헷갈립니다. 이제 원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있어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이거는 그냥 협의회, 교수협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만들어진 게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교수협의회가 있고 비대위가 있습니다. 부대위는 3월 12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방재승 의대 교수로 알려져 있고요. 전국의 의과대학이 46개 있다 그러죠. 그중에 19개 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이 비대위에서는 되게 사표를 내자라고 결의한 대학이 주로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의 영향을 받는 비대위가 결성된, 비대위는 현재 제주대 의과대학입니다.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당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 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입니다. 큰 대학 중에서 눈에 안 띄는 건 고려대학교가 눈에 안 띄고요. 제가 얼핏 보기에도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또 눈에 안 띄네요. 예. 46개 대학 중에서 19개의 비대위만 참석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다고 하는 5개 병원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근데 3개 병원의 교수들이 사직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고, 이어서 2개 대학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표를 냈느냐? 아직 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갖고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이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의 자존심을 잊습니다. 이제 수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의료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라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국가고시를 붙으면 의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모든 과를 다 하는 일반 의사인데, 이제 그 일반 의사들이 나는 이비인후과만 할래, 안과만 할래 하고 자기 전공을 또 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턴 과정을 겪고 레지던트 과정을 겪습니다. 인턴 과정을 겪는 거를 수련이 1년짜리, 전공이, 그 다음에 레지던트를
3년, 4년 하는데 요거는 레지던트라고 그러죠. 요 둘을 합쳐서, 요건 전공의 그러는데 둘을 합쳐서 그냥 전공이라고 통칭합니다. 의과대학 병원에 가보면 전공의들이 주로 있죠. 전공의를 맞춰서 이 일정한 자격을 따게 되면은 내가 이비인후과에 있으면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가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 병원을 여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 과정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대학교에 남아서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임 의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조교수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의과대학에 있는 병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 병원에 전문 의사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전공의를 가지고 주로 운영해왔죠. 교수들이 전공의를 데리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장비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전문의가 더 세니까 개인 병원 의사들이 더 실력이 좋은 거죠. 근데 전문의 의사들은 좋은 장비, 대학교는 이제 많은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딸려서 이제 큰 중병인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거긴 또 이제 전문의를 능가한다고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있으니까 글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주력은 전공입니다. 그러면 각 대학병원은 뭔가 하면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전공의를 거쳐서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환자를 주로 봐야 되는데 각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를 두게 되면 연봉이 한 2억 정도 줘야 되죠. 근데 전공의라면은 한 6천, 7천만 주면 됩니다. 그 싸게 인건비 주고 환자는 많이 오게 해서 불려왔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은 여기저기 하나 있고 연대병원은 신촌에 하나 그런 식이었는데 뭐 환자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진 탁도 있지만 이제 곳곳에 서울대 분당병원, 뭐 서울대 무슨 병원, 뭐 세브란스도 강남 세브란스, 뭐 용인 세브란스, 고대도 구로 고대병원 뭐 이렇게 쭉쭉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공의들이 인건비가 싼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의료 확산을 한다고 많이 확산을 해온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안 나오니까 전공의 그 대학병원의 주력인 전공의가 안 나오니까 지금 병원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수입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따라서는 뭐 세브란스 병원은 우선 환자들이 안 오게 되면은 병원도 결국은 그달 벌어 그날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체제인데 직원들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더블로 늘렸다. 마이너스 한도를. 예, 급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봉급 주는데 빡빡해지니까 어쨌든 지금 환자들이 확 줄었으니까 직원들 휴가를 막 독려하면서 무급 휴가를 이렇게 하면서 좀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안 나오니까 다수고 또 하나 각 의과대학에서 6년제 의대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니는 학생들이 자퇴는 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통 이제 대학교가 3, 4, 5, 6 이게 한 학기잖아요. 1학기에서 3, 4, 5, 6인데 요 4개월 중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즉 3월달이 지나기 전에 나 그만 다니겠습니다 하고 휴학을 하게 되면 휴학 처리가 되는데 3월이 지난 다음에 4월이 다 들어서서 하게 되면 그때는 안 받아주니까 그때는 유급이 되죠. 유급이 되니까 손해죠.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지금 많이 휴학을 해서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 휴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교도 학생들이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을 돌려줘야 될 거요. 아마 4월 넘어서 휴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유급이니까 등록금은 학교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휴학을 하게 되면 학교도 수입이 떨어지고 돈 문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도 전공의가 안 나와서 저렇고 네. 그런 상황인데 교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교수들은 학생들 또 환자들로부터 받는 돈을 받고 그들도 봉급받는 사람들인데 일단은 이분들이 의사로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도 사퇴를 하겠다고 교수 비대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죠. 의대 교수 협의회는 아직은 뭐 큰 틀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싸움을 앞장서고 있는 거는 전공의들인데 전공의들은 지금 국제노동기구에 지금 이제 정부가 전공의들 나와서 근무해라 하고 이제 명령을 보내고 있죠. 그거는 이제 강제노동이다. 강제노동.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하는 건데 그걸 위반한 거다라고 이제 국제기구에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요. 우리 노동부도 개입 참여하고 있고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 의사나 군인이나 또 소방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동원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기자 같은 경우도 뭐가 사건이 터지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연평도 포격전인데 연평도 주민들은 인천으로 피난 오는데 연평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같은 기자, 그 다음에 군인, 해병대, 또 특수 임무 뛴 사람들은 들어가더라고요. 불이 나면은 일반 주민들은 대피하지만 소방청 요원들은 들어가고 기자들도 현재 들어가려고 막 싸우면서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 노동을 해야 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강제 노동 그렇게 표현하는데 글쎄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군인들은 그 의사들은 전쟁 나면 어디서 동원이 되는 집단이거든요. 동원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지프 같은 차도 전쟁 나면은 전쟁 물자로 동원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민간 재산이지만 동원됩니다. 트럭 같은 거 동원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공의들이 항의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별로 성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휴학하는 학생들이 신청권이 6,000건이 넘었다. 의대 재학생이 전국 한 2만 명쯤 되는데 한 32% 정도가 휴학을 했다,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3월 말을 계기로 휴학을 하게 돼서 1년 늦게 나가겠다, 이렇게 뭐 한 학기 늦어진다 그러면 많이들 고민들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2,000명을 늘리려 한 게 일방적이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20%만 배정하고 지방에 80% 정도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것도 일방적이다라고 이제 반발들을 합니다. 그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왜 의사들은 각 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의사들이 개입을 하려고 그러죠? 네가 뭔데? 이거 카르텔이에요. 미국에서는 독과점 금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국가를 망치는 큰 요소로 보고 반드시 카르텔을 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집단 한 회사가 시장을 많이 차지하면 쪼개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동통신을 한 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뭐 SKT, KT 막 이렇게 쪼개놨지 않습니까? 독점하게 되면은 독점하는 거는 군, 검찰, 경찰 이런 거는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주 특이하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혁명수비대라는 군대하고 이란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아주 나쁘게 한 게 검찰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공수처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혼란 일어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이제 공수처가 많이 죽어가서 다행히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생존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여러 가지 독점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로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것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시장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정보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에서도 복수로 두고 뭐 대형화가 좋다고 하지만 복수로 두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있으면은 뭐 현대가 기아차랑 합병 안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스스로 정원을 결정한다는 건 전 되게 웃긴다고 봅니다.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 의사들을 몇 명을 배출시킬 거는 각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각 대학 정원을 교육부가 결정하게 돼 있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하게 돼 있죠. 막 느리면은 너무 수도권만 커지고 지방대학은 죽으니까. 그럼 교육부가 하는 게 맞지.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여기에 의사들이 왜 끼어드냐 말이에요. 교육부하고 각 대학이 2,000명을 하든 3,000명이 하든 의사들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들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되기 때문에 뭐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원될 수는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들은 조금 합리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원을 다시 논의하자 그러는데 왜 논의하자 그러죠? 그건 자기네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놓고 아직 사표는 수리가 안 됐습니다. 사표가 수리 안 된 상태에서
더러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거에서 일방적이다 그러는데 사표는 내더라도 수리가 돼야 됩니다. 저도 사표를 조선일보 나올 때 내봤고 시사저널 나올 때 내봤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정년했으니까 그건 자동으로 사직이니까 그렇고 그게 승인이 돼야 되는 거지 무단으로 던져놓고 안 나가면은 그건 불법이죠. 자, 이 의사들이 사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의사들은 가만히 있고 전공의들하고 그 전공의들을 가르쳐 온 교수님들이 지금 싸움에 전면에 나서는 모습인데 사실은 개업이 의사들하고 수련병원이 없는 그런 전문병원 의사들이 싸움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이 왜 빠지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하고 또 교수들이 고민을 하는지. 그럼 교수들의 고민은요,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내가 가르쳐온 본과 학생들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저렇게 휴학을 하고 사직을 내고 하고 있는데 그대로 냅두면 그들이 한 학기 내지는 1년씩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또 국가고시 보고 들어오면 되지만 혼란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선생으로서 개입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정원을 늘여놓으면은 의사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니까 의사의 자존심으로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기득권 문제일 겁니다. 둘 다 이제 누려오던 건데 둘 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게 된다면 정원 증가하는 문제는 의사들인 교수가 왈가할 문제, 의사인 교수가 왈가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대학 당국하고 교육부가 할 문제에 더 가까운 거죠. 그 시장이 결정할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방재승 아까 교수 비대위원장,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도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이게 정원 늘리자 문제는 수없이 얘기 있었는데 항상 의사단체들이 어떻게 해서 다 하나도 안 늘리고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 교수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인들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시켜야 할 문제들인데 미루다 골마 터진 것이다. 이건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푸는 데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다루는 거죠. 저는 이 싸움에서는 의사나 교수들, 전공의들이 명분을 얻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의사가 많기를 원해요. 특히 지방의 필수 의료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대한뇌혈관 외과학회하고 대한뇌혈관 뇌치료의학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병원을 지키겠답니다. 오늘 3월 15일 발표했습니다. 두 학회는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사직서를 내게 되면은 병원에서 일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수도 그만두는 걸로. 근데 그 좋은 자리를 쉽게 내놓지는 않겠죠. 사직서를 내놓고 처리가 집단으로 내면 또 수리가 잘 안 하니까. 전국일도 정부가 지금 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학회는 병원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는 게 심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들에 대한 당부도 했습니다. 의협 및 전공의 협의회는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에 응하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정부와 의협 그리고 전공의 단체가 협상을 개시하면 즉시 학업에 복귀하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의사들이 국민 마음을 얻어서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의사들이 자기 노선을 주장하면 할수록 과거에는 정부를 이겼죠. 근데 이번에서 또 이기면은 국민들로부터 나중에 모진매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의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서울대 법대와 더불어 의대 계통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들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입니다. 라고 하는 일부 의사협회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연봉이 많죠. 아까 전임 의사만 되면은 연봉이 2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공의 하는 친구들도
뭐 한 6천, 7천, 그러니까 보통 간호사 수준은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집안 출신들이고, 또 의대생들 또 여유가 있는 집안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 그래, 뭐, 이번에 휴학하고, 아니, 사표내고 놀지 뭐, 나중에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지,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무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없는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다 지금 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자기네가 최고라는 자존심이 깔려 있는데, 아마 이런 태도로는 국민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두 학회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리고 정원 증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관제사들이 파업했을 때 전원 해고를 했고, 해고한 관제사들은 다시 관제사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망을 쳤었죠.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를 바라봐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 편에 윤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